안녕하세요, 한 작가입니다. 오늘은 본식 스냅 촬영을 하기 위한 사진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신랑 신부의 중요한 날인 어쩌면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사진을 일반적인 표준 줌렌즈 하나로만 사진 촬영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로 삼아야 되는지 지금 스냅 작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야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스냅 작가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떤 장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이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고, 현재 스냅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비 구성은 좀 라이트한 단계부터 좀 하드한 단계까지 총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1단계, 입문 단계입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보통 카메라 한 대, 그리고 표준 줌렌즈 한 대, 그리고 플래시 한 대, 그리고 기본 삼각대 한 대로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사진 장비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꼭 필요한 장비만 구성을 해놓은 단계입니다. 이런 기본 구성으로는 신랑 신부의 결혼식 사진을 책임지기에는 다소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촬영 중에 장비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촬영이 곤란해지는 그런 아주 좀 위험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2단계는 1단계에서 50mm 렌즈를 하나 더 추가를 한 단계입니다. 이 50mm 렌즈가 하나 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50mm 렌즈가 추가를 되면서 표준 줌으로 찍는 플랫한 장면들, 기록적인 사진들에다가 50mm 단렌즈로 찍는 좀 블링블링한 그런 아웃포커스 된 사진과, 그리고 느낌 있는 그런 감성 사진들이 이런 50mm 렌즈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470과 50mm 단렌즈를 잘 섞어서 촬영을 하면 전체적인 이제 완성도, 사진의 완성도도 많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신랑 신부의 만족도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물론 1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게 카메라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좀 촬영에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3단계는 카메라 바디 2대에 표준 줌 렌즈, 그리고 50mm 단렌즈에다가 85mm 단렌즈를 추가하고 플래시도 여유분까지 2대를 챙기는 겁니다. 카메라를 2대 이상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결과물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보이는 거고요.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촬영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그런 장비 수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단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85mm 단렌즈 대신에 70-200 망원 렌즈를 구비하는 거는 어떤가요? 저는 85mm하고 70-200을 좀 동급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저는 이제 촬영 가기 전에 만약에, 내일 촬영이 야외 촬영이다, 혹은 일반적인 컨벤션이다, 규모가 크다 작다를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규모가 큰 예식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야외 예식, 이렇게 좀, 사진작가의 동선이 좀 넓은 경우는 사실 70-200을 끼는 게 좀 더 수월하고 사진 찍기가, 그렇지 않고 소중 규모의 일반적인 웨딩홀이다 라면은 저는 85mm 단렌즈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쓰는 이유는 동일해요. 알아채지 못한 그 정도의 거리에 나가서 피사체를 이제 담는 역할. 마지막 4단계 구성입니다. 4단계 구성은 카메라 바디가 2대 이상이고 1635 초광각 렌즈가 추가가 되고 2470, 70-200 기본 줌 렌즈 3총사가 준비가 되고 단렌즈도 화각별로 35mm 혹은 24mm, 50mm, 85mm를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플래시 기본 2개, 원판 촬영 전용 플래시, 그리고 튼튼한 삼각대, 거기다가 이제 사진 작가들마다 약간 이 차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플러스 알파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구성은 경험치가 만렙인 그런 사진 작가의 구성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최고의 장면을 최적의 장비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장비 단계입니다. 사실 촬영을 하다 보면은 앞에 말한 모든 장비를 다 사용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고민 없이 그 장비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촬영 결과물에 대한 굉장히 높은 프로 작가 마인드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단계고요. 장비 중에 몇 개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사진 촬영에는 아무 지장 없이 촬영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장비 자체가 특급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아주 안심이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4단계에는 3단계에 없던 1635 초광각 렌즈가 추가되었는데요. 초광각 렌즈로 찍을 수 있는 사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웨딩 사진, 결혼식 사진에는 저는 이제 1635 초광각 렌즈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최대 광각이 23mm인 구성들을 많이 쓰시는데 23mm도 못 찍는 사진은 없지만 이제 못 찍는 사진 있지. 사실 16mm 광각으로 찍은 사진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리고 신랑 신부를 굉장히 이제 8등신 미남 미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광각 사진은 사실 1635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촬영 장소, 결혼식장이 이제 야외건 실내건 그런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광각 렌즈를 써가지고 눈으로 보지 못한 그런 세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635를 2470만큼 혹은 표준준만큼은 많이 쓰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화각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작가님들이 1635 그 이상의 초광각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장비의 개수로 프로냐 아니냐를 구분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장비의 개수로 실력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준비를 한 그런 프로식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를 계속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은 장비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꼭 장비가 이제 에러가 난다거나 이제 파손이 생기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번씩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도 우리가 촬영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려면은 이 정도의 준비, 그러니까 여유 장비는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본식 스냅 작가를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지금 1, 2단계에 있는 사진 작가분들 또 혹은 이제 준비하시는 이제 새내기 사진 작가분들이 3단계 이상의 마인드와 장비 구성으로 중요한 날의 그런 사진인 만큼 책임감도 함께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작가님도 1, 2단계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2단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카메라 한 대였고, 저는 이제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었던 때라서, 기본 렌즈들은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럼 그때, 바디가 하나라서 문제됐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13, 14년 전인데, 카메라를 2대 이상 들고 다니시는 그런 사진 실장님들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카메라 한 대여서 이제 잘못될까라는 생각은 잘 안 했고, 이제 처음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실제 겪었던 거는 이제 촬영을 막 한창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게 이제 OD 오리지널 버전, 그냥 OD. 그걸 썼는데, 그거는 이제 촬영 도중에 그 안에 이제 미러라고 들어있는데 그 미러가 한 번씩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촬영 중에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안에 이제 미러가 톡 떨어져가지고 앞에 상황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촬영을 못할 뻔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미리 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방에다가 이제 순간 접착제를 하나 갖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러가 떨어진 거를 알고 잽싸게 이제 그 순간 접착제로 이제 미러를 붙여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촬영을 했던 좀 생각했을 때 좀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카메라를 한 대 더 샀던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이렇게 카메라나 렌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생기나요? 사실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 때, 그리고 내가 아무 일 없겠지 할 때 뭐 고를 때 한 번씩 터지기도 하고, 많으면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이제 장비 사고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뭐 사고가 났지만은 이제 뭐 메이크업샵, 신랑 신부를 이제 메이크업샵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때는 굉장히 샵 촬영이 많았고 신랑 신부가 많았던 시절이라서 메이크업샵이 되게 혼잡하고, 또 나는 가방을 저쪽에다 한쪽에 뒀지만은 렌즈를 저기다 두고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렌즈를 갈아 끼고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 2대에다가 렌즈는 3개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찍는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고정으로 찍는데, 그때 이제 렌즈를 갈아 끼고 잠깐 옆에다 두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야. 혹은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서 칠 수도 있어요, 사실. 내 건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찍고 있는데 이제 신랑 신부가 그걸 보고 굉장히 당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먼저 이제 하는데, 사실 렌즈가 고장난 건 고장난 건데 나 때문에 우리 신랑 신부님들이 불안해하니까 사실 이제 그게 더 전. 그리고 이런 장비는 정말 내가 보관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방에다 꼭 넣어놓고 좀 가방을 좀 닫아 놓거나,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가방에다가 문제없이 잘 뒀는데 그 가끔 이제 식장에서 내가 가방을 한쪽에 둔단 말이에요. 가방에 두고 안에 장비들이 있는 상태에서 저 지퍼를 닫지 않고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직원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치우는 경우가 있어요. 가방을 여기 왜 가방이 있지 하고 들어서 치워. 근데 나는 지퍼를 닫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방을 잘못 들면은 안에 있는 장비들이 쏟아져 버려요. 그런 경우도 한 번 있었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 직원이 내 장비들을 물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안전한 곳에 두는 것도 중요하고, 웬만하면 좀 지퍼를 닫아가지고 그 장비들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장비는 내가 언제 쓰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클리닝을 하던가, 그리고 내가 기계음이 이제 평소와는 다른 이제 걸 이제 감지를 했을 때에는 한 번씩 이제 AS 센터 가가지고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험이 없으면 사고가 나고 보험을 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머피의 법칙은 꼭 존재를 합니다. 저를 믿고 소중한 날에 그런 사진을 맡겨주신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그런 책임감, 마인드를 여러분들도 같이 좀 느끼고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문제없이 안전한 촬영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어색한데.